우리 진핵생물의 전사 조절에서 이번엔 전사 조절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사 조절은 사실 여기 이렇게 사이표해서 개시 조절이라고 하면 되는데 아까 우리가 스플라싱을 배웠다면 이번에는 시작하는 걸 조절하는 이야기를 이제 합니다. 전사 개시 조절의 방식이 뭔가 할 때에 이 개시 조절은 전사 인자가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진핵생물의 경우에 진핵생물은 세포질의 DNA가 있기 원핵생물은 세포질에 있어서 전사 번역이 동시에 일어나지만 진핵세포는 DNA가 핵 속에 있다. 그리고 번역은 세포질을 나타난다. 그런 차이도 있겠고 또 하나는 이 원핵과 진핵의 차이에 있어서 원핵은 RNA 중화효소가 단독으로 행동을 하는 거고 그렇지 않고 진핵의 경우에는 RNA 중화효소 하나만 가지고는 안 돼서 여기에 RNA 중화효소가 프로모터에 붙는다 하더라도 거기에 플러스 어떤 전사인자와 플러스 유전자 조절 부위가 관여해야 한다는 대단히 복잡한 조절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서 얘기하자면 원핵생물은 RNA 중화효소가 프로모터에 붙는 순간 게임이 끝나고 진핵생물은 RNA 중화효소가 프로모터에 붙는 데에만도 전사인자가 6, 7개가 관여하고 다른 전사인자가 또 붙어가지고 그것들을 승인해주고 이게 이제 허가내는 과정이에요. 허가하는 과정에서 유전자 조절 부위라고 하는 DNA 부위가 또 거기에 붙어야 한다는 대단히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만이 전사가 시작돼요. 합쳐서 전사인자를 따져보면 경우에 따라 17개 이상이 관여하는 경우도 있어요. 전사인자만. 그럼 이제 우리는 간세포에서의 발현을 하나의 예로 들어서 설명해 봅시다. 간세포에서 유전자의 발현 조절에 간세포 핵에서 유전자 X가 발현될 때 그림에 보니까 가그림이 이렇게 돼 있죠. 프로모터 부위가 있고요. 유전자 X 부위가 있잖아요. 프로모터 부위와 유전자 X 부위에서 이 X를 나타내게 할 때에 프로모터는 무조건 RNA 중화효소랑 결합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게 그냥 결합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전사가 일어나는 단계를 살펴보면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프로모터 부위에 RNA 중화효소가 결합을 하기 위하여 사실은 여러 가지 전사인자가 작용하지만 이 그림에 표시가 안 돼 있고 결합했다고 친 겁니다. RNA 중화효소가 결합했다고 치면 그 다음에 여기 보다시피 요거 C라고 써 있고요. 그 다음에 그 C에서 보면 이렇게 생긴 애들이 보일 겁니다. 이렇게 홈이 파져 있고 그 다음에 이 위에 이렇게 된 애가 다시 있어요. 그리고 얘네들을 A, B라고 썼습니다. 근데 그 A, B가 누구랑 결합을 또 하고 있냐면 이게 A, B가 이렇게 바뀌는 게 낫겠다. 알파벳이 맞아야 되니까. 그러고 나서 이렇게 돼 있네요. 자, 여기가 A, B입니다. 이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 선이 뭡니까 이게? DNA예요. 우리는 전사가 되는 것을 조절하는 걸 보는 거예요. 전사 조절 부위가 이곳에서 요것을 이루는 말이 있어요. 상당히 멀리 떨어진 거. 누구로부터? 우리가 발현을 해야 하는 이 유전자 X로부터 상당히 멀리 떨어진 곳에 이게 있다고요? 근데 여러분, 아까 유전자의 구조를 설명했죠. 이게 뭡니까? 말 그대로 진, 유전자. 그럼 이 나머지는 다 뭡니까? 정크 DNA. 스위치 조절 부위가 되는 스위치 유전자, 조절 유전자가 된다고. 근데 그 속에 AB가 있는데 그 AB가 뭐라고 써있냐면 전사인자 결합 부위라고 돼 있거든. 근데 그림에서 보니까 전사인자가 그럼 얘가 전사인자입니까? 그렇지. A하고 B하고 C가 모두 다 전사인자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지금 노란색의 B와 A의 각각의 AB 유전자 부위가 결합을 했잖아요. 저 AB가 무엇을 나타내냐면 유전자를 조절하는 부위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자, 조절이라는 말은, 컨트롤이라는 말은 여러분 무조건 촉진입니까? 그건 아니죠. 조절이라는 말 속에는 올리는 것도 있지만 내리는 것도 있어야 돼요. 근데 이 경우에는 그냥 올리는, 즉 촉진하거나 또는 활성화하는 거라고 봅시다. 활성 부위라고 쳐봅시다. 이렇게 AB가 딱 알맞게 결합했을 때만이 전사가 일어난다면 이게 허가증이에요. DNA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DNA 어떤 유전자 조절 부위가 있어가지고 그게 전사인자랑 결합을 해야만 전사가 일어나게 된다. 참 독특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되려면 조건이 필요한 거예요. 정말 많은 효소들이 관여하게 되는데 여기에 관여하는 효소만, 전사인자만 10몇 가지가 되고 여기도 단백질이 붙어야 돼요. 이 단백질을 밴딩하게 구부려주는 효소가 따로 있어요. 그 구부려준 효소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전사가 안 일어나요. 근데 이 부분은 시험에 나진 않지만 이런 모습이 이런 복합체가 형성돼야, 전사 복합체라고 만약 했을 때, 개시 복합체라고 했을 때 이런 것들이 형성돼야만 전사가 된다는 게 기본적인 모델이에요. 전사의 모형입니다. 또 볼까요? 두 번째는 혈장 단백질의 알부민 활성화하는, 이것을 합성하는 과정에서 유전자가 어떻게 발현되느냐를 얘기합니다. 자, 그럼 이제 그림이 가나다가 있잖아요. 그럼 반드시 여기도 이렇게 실제 알부민 유전자가 있고 거기 앞에 프로모터가 있겠고, 그리고 또 멀리 떨어진 곳에 ABC가 있잖아요. 이렇게. 그게 유전자 조절 부위죠. 저거 전사인자 결합 부위, 유전자 조절 부위. 그럼 이게 꺾여가지고 얘가 이게 얹어지는 모습이 나타나겠죠? 그러면서 나에서 파악해보세요. 여러분, 나에서 전사인자가 모두 몇 개 보이니? 잘 세라잉? 잘 세봐요. 전사인자 모두 몇 개? 나 그림에서 5개. 왜? 제일 큰 놈 하나, 그리고 조그만 거 ABC, 대문자 ABC지, 그리고 짝대기까지. 옆에 짝대기, 옆구리 찌는 거 있잖아. 사각형. 그거까지 전사인자. 그래서 5개 보이지. 다 그림 보세요. 다 그림. 다. 실제 다 그림은, 그러니까 실제 모델에서 따온 건데, 이게. 왜냐면, 보통 이런 그림을 그릴 때 전사인자들을 다 연구한 다음에 몇 가지가 있는지, 걔네들이 어디에 붙는지까지 연구를 해야 논문이 나오거든. 근데 이게 실제 논문에서 따온 그림인데, 예시 모형으로 몇 개가 보이냐면 다 세면요 17개 보일 거예요. 어마어마한 전사인자가 관여하는데 그 중에서 제일 좀 많이 밀집되어 있는 곳에는 프로모터 부위에 RNA 중합효소가 결합하게 하려고 하는데 관여하는 것마저도 전사인자예요. 그게 6, 7개가 있다고요. 그리고 거기 보면 타타박스라고 있는데 프로모터 부위에 TA가 반복된 서열이 있는데 그 부분이 프로모터의 시작점이 돼요. 타타박스라고 이런 부르는 곳이 있어. 그거는 그냥 몰라도 되는데 써있는데 애들이 이제 질문하는 경우에 혹시나 궁금해할까봐 넘겨서 다음 페이지 보세요. 여러분, 항체라는 게 누가 만드는지 알아요? 항체? 형질세포가 만들거든. 형질세포가 항체 만들 때 보통 굉장히 많이 만들어야 돼. 굉장히 많이 만들어내야 될 위급 상황에서 이 형질세포가 항체를 만드는 과정에서는 무엇을 개입시키냐면 인핸서라고 하는 우리말로 증폭자인데, 증폭자? 그러니까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일으키는, 증폭시키는 그런 것들이 형질세포에서 나타나요. 근데 이거는 다른 얘기가 아니라
여기 만약에 유전자 조절 부위 A가 있었는데 프로모터가 있고 항체 형성 유전자가 항유가 여기 있다. 그럼 이제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럼 얘가 이거 거꾸로 와서 또 다시 이렇게 조절해야 될 거 아니야, 접혀서. 근데 여기에 결합하는 만약에 하트, 그림상의 하트라는 이거는 전사인자고. 이 전사인자가 무엇으로 작용한 거냐면 인핸서로 작용했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만약에 이 그림으로 친다면 이 그림상에서 만약에 요 A 전사인자가 인핸서였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전사를 미친 듯이 합니다. 이 A가 붙어서 만약에 A가 인핸서였을 경우에 그때는 전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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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사 제 명령은 정말 많이 해주십사 하는 겁니다. 전사가 많이 일어나면 단백질 합성도 많아지겠죠. 그럼 물질이 많아지겠죠. 갖다가 쓰란 얘기예요. 근데 어떤 경우도 있을까요? 인핸서의 개념이 있다면, 증폭자가 있다면 억제하는 것도 분명히 있겠죠. 그게 여기 어딘가에 있을 수도 있겠죠. 만약에 B, C, D, and E가 있었는데 웬만한 경우에 발현되지 않는 E가 발현돼서 여기가 얘가 E가 결합했을 때 억제한다면 더 이상 증폭이든 뭐든 안 하고 그만 전사하시오라는 명령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조절은 두 가지, 촉진하거나 억제하거나인데 교과서에서는 억제인자를 설명하지 않으면서 EBS에서는 문제로 억제인자를 문제를 내요. 그런데 인핸서가 있다는 말은 촉진 중에서도 뭐야? 왕촉진자가 있다는 얘기야. 근데 왕억제자는 필요 없어. 그냥 억제만 하면 끝나. 촉진은 왕촉진이 있는 거지. 그게 인핸서야. 이걸 찾았거든. 이런 애들. 항체, 폭발. 그게 기억세포가 분화될 때 미친 속도로 나는 거야. 그 미친 속도는 다른 게 아닌 바로 인핸서의 작용이었다는 거죠. 생원을 해서 그때 왜 여러분이 기억세포가 기억세포를 봤는데 그게 떠오른다면 그래서 그랬구나가 자연스럽게 연결되면 브라보. 그럼 네 번째, 이번에는 전사 조절 이후의 세포 분화와 발현 조절을 얘기한다. 자, 이제 이 용어가 하나 나왔네. 여러분, 분화가 무슨 말이죠? 다른 세포로 나뉘는 거야. 한 종류의 세포가 다른 기능을 갖는 근데 이 분화가 언제 나타나냐면 기관 형성 단계에서 나타나요. 기관 형성 단계에서. 하나의 세포가 A라는 세포가 A와 B가 될 때 A-와 B가 될 때 이런 분화 과정이 일어나는 거라 이렇게 보는데 이때 주의할 것은 A나 A'이나 B나 모두 다 유전자가 완전 동일하다. 그럼 뭐만 다른 거니? 발현이 다른 거지. 분화될 수 있는 세포를 우리가 뭐라고 그러니? 이걸 무슨 세포라고 하니? 줄기세포라고 한다. 분화 가능 세포를 줄기세포라고 한다. 그런데 분화가 서로 다른 특성을 갖는 이유는 이 말은 다시 얘기하면 만드는 단백질이 다른 거야. 우리가 원빈, 장동건과 또 김태희 예쁜 여자 누구지? 아무튼 그런 연예인들과 다른 이유는 단백질을 다르게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유전자는 똑같아요. 근데 그 유전자를 쓰는 방법이 달랐을 뿐이에요. 되게 애석한가요? 최근에 무한도전에서 모친소 특집을 했는데 되게 감동이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냐면 거기에 배우 우현 씨가 64년생이에요. 아마 여러분 아버지 뻘일 겁니다. 우현 씨가
배우로서 키도 작고 얼굴도 못생긴 배우입니다만 여러 영화나 드라마나 이런 데서 감초 역할이고 또는 조연이고 훌륭한 연기를 펼치는 이 우현 씨가 알고 보니 연대 그 수석이었다네. 신학과를 들어가서 하여튼 재원인데 연기를 하면서 하기 전에 그랬대요. 자기 외모에 대한 컴플렉스가 그렇게 많았대요. 그래서 나는 왜 이렇게 생겼을까를 비관한 적도 많았고 부모를 원망한 적도 많았는데 그 이후에 뭘 깨닫기 시작했냐면 사람들이 자기 외모보다 먼저 보는 것이 있었고 그러니까 자신의 매력이 다른 데 있을 수 있다는 걸 깨달으면서 자신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발견하면서 그게 이제 찾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자신 정체성이 찾아지고 그러면서 이제 심지어 모친소에 나와서 그 사람이 우승을 했는데 매력남으로 우승을 했는데 뭐 그런 이제 과정상에서 PD는 뭘 얘기하지 않은 거냐면 외모치상주의를 말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 못생겨서 웃기다는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것도 아니었던 거고 못생겼지만 사람의 매력은 진짜 있다는데 무한도전의 특징상 예능이었는데 약간 다큐 쪽으로 갔어요. 끝이. 그러니까 이제 사실 10대 때나 20대 때는 외모에 대한 컴플렉스가 많고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할 때죠. 그래서 본질을 많이 놓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때가 언제 오냐면 나이가 좀 많이 들었을 때 나타나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외모 때문에 계속 신경 쓰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그건 되게 웃기가 천국이야 그건.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엄마가 하루 종일 거울 들여다보면 내 얼굴은 왜 이러니? 김혜수는 저런데 마돈나는 마돈나가 지금 뭐 57인가 그런데 아무튼 야 나보다 나이도 많은 마돈나는 그렇게 잘 나가는데 나는 뭐니 뭐 그렇게 하는 엄마가 어딨냐? 아빠가 계속 막 누구랑 비교하며 그래가지고 회사 다니겠냐고 사람들이 나보고 못생겼다고 우현씨가 계속 그 나이에 나 이래로는 못 살겠다고 나 배우 하겠냐고 그러면서 갑자기 성형을 해버린다면 그건 아니지 않느냐. 단백질이 다른 것 뿐인데 본질은 분명히 거기 있지 않아요. 유전자에 있지도 않고요. 아무튼 이 세포가 다른 것에 가장 대표적인 예에서 여러분 이게 중요한 얘기인데 핵심 조절이죠. 단백질이 다른 거고 심지어 자 유전자가요. 여러분 이거 DNA 가운데 2%에 해당되는 거 있잖아요. 그 DNA 가운데 2%에 해당되는 건 우리들과 그들이 안 달라. 강동원 유전자와 내 유전자가 안 달라요. 그걸 쓰는 방식이 다르다고. 핵심 조절 유전자는 뭘 말하냐면 분할을 일으킬 때 최상위 조절 유전자야. 이거를 영어로 호메오진이라고 해요. 호메오진, 호메오박스라고도 하는데 이 최상위 조절 유전자는 분화가 시작될 단계의 가장 윗단계 조절 유전자로서 제가 있으면 그게 발현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가 있냐면 마이오디 유전자가 있는데 마이오디 유전자의 경우에 여기 이제 밑에 나와 있는 예에서 근육 모세포가 근육세포로 분화되는 과정에서 이 단계에서 일어나는 일이 여기 유전자 X가 보이죠? 유전자 X가 이것이 RNA 메신저 RNA가 되고 그것이 전사인자 X가 된다는 거예요. 전사인자 X가 나온 다음에 그것이 누구를 자극하고 있냐면 유전자 Y를 자극하고 있죠. Y를 자극하니까 얘네들이 발현시키니까 메신저가 됐고 그것이 전사인자 Y가 됐고 그것이 각각 마이오신 유전자와 액틴 유전자를 발현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마이오신 유전자가 단백질 유전자고 액틴 유전자가 단백질 유전자인데 얘네들이 최상위 조절 유전자, 즉 X가 핵심 조절 유전자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게 있죠. X를 가진 세포는 누구냐?
근육세포가 X를 가지고 있다. 맞지. 근데 간세포도 X가 있느냐? 있다. 뇌세포도 X가 있느냐? 있다. 피부세포가 X가 있느냐? 있다. 있는데 발현을 안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질문은 그럼요. 방금 뇌세포는 근육 안 만들잖아요. 뇌에 근육 생기는 거 봤어? 피부에 근육 생기냐고. 그럼 엽기적이지. 뭐 피부에서 액틴이잖아. 간세포가 근육을 만들지 않아요. 간은 간 기능을 하는 거야. 그런데 어떻게 하면 간이 근육을 만들겠냐는 거야. 근육은 왜 얘를 발현시키고 있느냐에 대해서 아무도 모른다. 이것을 작동시키는 썸씽이 있겠죠. 그건 모른다. 그걸 알기만 한다면, 최초로 X를 발현시킨 걸 알아낼 수만 있다면 자기 마음대로 근육 필요하십니까? 만들어 드릴게요. 피부 좀 주세요. 피부세포 모아다가 X 발현 근육 됐습니다. 심어드릴게요. 안 된다고요. 얘를 어떻게 하는지를 모른다고요. 근데 이런 게 있다는 건 알았는데 어떻게 찾았냐고? 예? 알아야 되는데 이게 만약에 중간에 웃게 되면 튄다고. 갑자기 이렇게 되는 거야. 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일단 문제 봐봐. X를 기억 18번 문제 기억 X를 갖는 유전자 세포는 모두 근육세포다. 아니라니까. 몸에 있는 모든 세포는 X를 갖고 있어. 전사인자 X는 핵에서 Y 유전자를 전사를 촉진한다. 그러면서 맞잖아요? 맞는 얘기잖아요. 전사인자 X가 Y 유전자의 전사를 촉진하고 있는 거잖아. 맞는 얘기야. 옆에 답이 잘못 나온 거야. 그거 참고하지 마. 그 다음에 마이오신 암연성 사회로 Y 유전자에 결정된다고? 아니지. 마이오신 유전자는 마이오신이 결정하는 거고. 자, 그러면 이제 다음 페이지 넘겨봐요. 아하. 기관 형성이 분화 단계에서 나타나는 거야. 이런 것들이 분화고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분화다 이렇게 표현한 분화가 일어나는 것을 기관 형성이라고 보는데 그 대표적인 것에서 또 다른 게 뭐가 나오냐면 I 유전자 I 이게요 눈 만드는 유전자예요. 차바이 이것은 핵심 조절 유전자예요. 근데 초파리 배아에서 핵심 조절 유전자를 꺼낸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초파리 중에서 나중에 다리가 될 수 있는 곳에다가 I 유전자를 삽입을 했어요. 그랬더니 초파리 다리에서 초파리 눈이 생긴 거예요. 약간 엽기적인가요? 돌연변이 실험은 그렇게 이루어져요. 초파리의 눈 조절 유전자를 따다가 그 세포에 사실은 그 세포를 따다가 세포군을 따는 거죠. 왜냐면 유전자가 따로 뽑지 못해서 세포를 따다가 다리 부위에다가 집어넣었더니 초파리 다리가 생길 곳에 초파리 눈이 생긴 거예요. 뭐지? 그러니까 그런 일들은 요즘에도 하는 게 뭐냐면 쥐의 등짝에다가 사람의 줄기세포인데 이거는 사람의 귀를 만들 수 있는 그걸 집어넣으면 쥐의 등에서 사람 귀가 생긴다고. 그거 그렇게 놀라운 일이 아니야. 왜냐하면 그것들이 분화가 일어나는 단계에서 충분히 가능해진다는 건데 단백질 비싸니까 쥐로부터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귀를 재생시켜주는 수술을 하는 거야. 물론 쥐한테 하는 거보단 돼지나 다른 동물을 쓰지만 쥐에 성공하면 돼지 되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안 하고 이제 사람에게 직접 할 수도 있는 거죠. 어라? 여러분 선천성으로 귀 형성에 장애가 생긴 아이는 실제 그 사례가 이제 방송에 나온 적이 있었는데 귀가 형성이 안 될 경우에 이 귓바퀴가 안 나온다고요. 근데 그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귀 안에 달팽이관이나 나머지 기관들이 형성이 안 될 경우에 애가 전정기관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는 들릴지 몰라도 어지러움증을 많이 느껴요. 귀가 함몰되어 있는 상태에서 귀가 형성이 안 돼 있으니까 애들이 당연히 괴물이라고 놀릴 거 아니야. 근데 그 아이는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그 고통이 굉장히 심한 어지럼증이 있고 시각까지 좀 나빠질 수 있는 시력까지 나빠질 수 있는데 그 아이가 어린 나이에 이제 그걸 이기기 위해서 뭘 하냐면 펜싱을 배워요. 펜싱은 근데 자세 균형이 중요한 거거든. 이걸 막 하는데 애가 힘들어서 중간에 막 쉬고 또는 쓰러지고 이러는 거야.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아픔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걸 왜 했냐고 물어보니까 현실은 이거 뒤집어 쓰고 하잖아요. 귀를 가릴 수 있어서 자기는 그걸 하게 됐대요. 근데 굉장히 열심히 하는 거예요. 자신의 컴플렉스를 극복하기 위해서. 그 아이가 만약에 나중에 커서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다면 많은 사람한테 감동을 주지 않을까? 근데 그 아이에게 새로운 의료기술이 나타나서 귀 전체를 다시 만들어줄 수 있다면 그 아이한테는 엄청난 희망이 되지 않을까? 정말 삶의 제일 큰 근데 그 아이만 기쁘게 있는 거예요. 그 아이를 둘러싼 가족들과 아는 사람들에게 정말 세상 좋다 그리고 감사한다는 말을 들을 수 있다니까. 여러분이 지금 건강하게 태어난 것 자체가 감사한 일이야. 그러니까 지금 상태가 좋은 건지 않아요. 그 감사함으로부터 남을 도와주시는 마음이 생기는 거야. 끝까지 겸손을 유지해야 돼. 겸손한 마음이 감사를 아는 사람에서 나타나거든. 이 상태가 되면 깔깔대고 웃으며 지낼 수 있어. 그러니까 그 깔깔대는 게 남을 비웃는 깔깔이 아니라 즐겁다고, 재밌다고. 아, 이거 진짜 뭐 있다고 막 이렇게 너무 좋아요. 근데 진심으로 하는 얘기지. 가식이 아닌 그 상태에서 집중이 나오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검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봐. 그러고 나서 애기장대를 얘가 어떻게 발견된 건지 알아요? 애기장대라는 식물이 있는데 생긴 게 이렇게 생겼어요. 굉장히 쬐끄맣게 생긴 아주 귀여운 근데 얘가 꽃이 펴요. 이 꽃이 이쁘게 펴야 되는데 꽃이 이상한 거야. 그 얘를 꽃 발생에 있어서 얘기를 해요. 꽃 발생 과정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근데 여러분 꽃이라고 하는 거는 기관이다. 무슨 기관인지 알아요? 생식기관이에요. 잘 갖춰진 꽃은 어떻게 생겼냐면 꽃이 이렇게 생겼어요. 꽃받침, 꽃잎, 암술, 수술. 굉장하죠? 꽃이에요. 항상 꽃받침, 꽃잎, 수술, 암술이 있어야 돼. 그게 갖춘 꽃이에요. 갖춘 꽃도 기억해요. 왜냐면 분류에서 나오는 용어입니다. 갖춘 꽃은 속시식물에서 나타나는데 이 애들이 여러분 보세요. 이게 동심원 구조로 돼 있잖아요. 동심원 구조로다가 동심원 구조라는 게 뭐냐면은 1번 영역, 2번 영역, 3번 영역, 4번 영역 나눌 때 꽃받침, 꽃잎, 수술, 암술 이 얘기예요. 근데 걔네들이 유전자에 의해서 결정된다니까요. 야생형의 경우에 야생형은 어떻게 생겼는고 하니 AABBCC가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ABC 모델이 있어요. ABC 모델이 있는데 이 ABC 모델이 2008년도까지 유효했던 모델이고 그 이후에 수정됐습니다. ABC 이 모델로 수정됐습니다. 2008년 당시에 고대가 그 해에 새로 나온 ABC 이 모델을 자기네 학교 논술에다가 내버렸다. 그러니까 애들이 선생님 이상해요. 아니 선생님이 아니지. 뭐지? ABC인데 네 개야. 에이 모르겠다. 찍자. 근데 논술이에요. 찍어. 못 찍겠네. 그래갖고 작년에 되게 시키네. 그 전까지 막 더럽게 어렵게 냈다가 A, B, B, C, C가 있었는데 여러분 이게 이런 거야. 유전자가 1, 2, 3, 4에서 가까이 1, 2, 3, 4 영역이야. 거기서 꽃받침이 나오고 꽃잎이 나오고 수술이 나오고 암술이 나오는 방법이 뭐냐면 이런 식이었다는 거죠. A, B, C 유전자가 이거 봐봐요. 야생이 두 개 있잖아. 쌍쌍이 이게 정상적인 야생입니다. 그때 봐. 1번 영역에 뭐가 나와야 돼? 꽃받침은 뭐만 봐야 되는데? A만. 그럼 여기 꽃잎 끝에 달려있는 거 뭐야? AB 있으면 꽃잎 발현. 그 다음에 이거 뭐야? 수술 발현되기 위한 조건이 뭐야? BC 발현. 오케이 바이. 그러면 이거 뭐예요? 암술은 뭐가 발현된대요?
C 베이베. 도라이 해볼까요? 도라이. 돌2 도라이 돌2 돌3. 이 발견 배경은 이래요. 어떤 어드러한 애기장 때는 이상하게 생긴 거예요. 꽃이 빵 암술 수술 암술 이렇게 나온 거야. 이게 뭐지? 또는 어떤 애는 꽃받침 꽃잎 이런 거지. 이게 뭐야? 여러분이 초파리 다리에 눈 달린 거 보고 어이 징그러! 그래가지고 어우 꿈에 나올 거 없었네. 그럼 이런 거 발견이 없는 거예요. 그 징그럽다고 여기지 않아야 돼. 도라이 1, 2, 3, 4 A, B, C 중에 누가 아웃된 거냐면 간단해. A 아웃시킨 거야. 그랬더니 알아? 이거 뭐지? 이봐라. A는 아무것도 없고 2, 3 영역에 B가 나타났고 이거 뭐이고? 뭐라? 이게 뭐지? 아까랑 차이를 보라고. 왜 이래? A가 사라지자 C가 모든 영역에서 발현되고 있죠. 이 느낌 오나? 왜 이런 것 같아? A, C가 서로 대립되고 있는 어떤 양립하고 있는 관계에서 A가 사라지자 개발이 내가 다 장! 이 눈꼴 시린 A 없어서 내가 다 한다! 그랬는데 여기서 뭐 나와? 암술이 나오죠. 무슨 자리였는데? 꽃받침이 형성될 자리에 암술이 나오거든. 그럼 이건 뭐야? 수술이 된 거야? 암수수함. 꽃입니까? 이상하죠? 암술, 수술, 암술. 이렇게 암술, 수술, 암술이야. 2는 뭐야? 1, 2, 3, 4 A 멀쩡 B 아웃 C 멀쩡. 그랬더니 웬일이니? B 사라지자 A, C는 서로 싸우고 있는 거냐? 그럼 결론이 뭐게? 이거 뭐 나오니? 밭밭 암암 그러니까 꽃받침 암술 수술과 꽃잎이 없어. 3번은 뭐야? 3번 어떻게 됐다는 얘기니? 이거는 1, 2, 3, 4 이번에는 그렇죠. 누가 사라지니? C가 사라지니? 이제 느낌 오지? 누가 득세하니? A 주한다. 빡 다다다다다다 그리고 B 그대로. 그럼 얘 뭐 되니? 밭 암술 수술이 없어요. 그러니까 꽃받침과 꽃잎과 받침이 나와. 암술 어디 갔니? 수술 어디 갔니? 돌연변이야. 이렇게 됐을 거라고 예상했던 그 시절에는 별 의심 안 했는데 이상한 놈이 발견된 겁니다. 이게 안 맞다는 것을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새 이론이 나온 거예요. 그걸 124페이지에 고대에서 낸 겁니다. 근데 요거 말이야 논술하고 써라. 글로. 근데 쓰려고 그러면 이제 깝깝하다. 어떻게 표현해. 누가 그러더라고. 논술을 애들이 상황과 생투를 잘 알면 다 쓸 수 있지 않냐고. 천만에. 알아도 못 씁니다. 애들 표현력이 딸려서요. 못 써요. 예를 들어 생원, 생투, 수능 다 맞는 애들 논술 잘하냐고요? 천만에요. 상관없어요. 개념을 안다고 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물론 알고 있으면 그나마 좀 끄덕거리겠죠. 끄덕거린다고 합격은 아니거든요. 다시 돌아와서 일단 문제 19번 문제 필수예지 19번 문제 잠깐 볼래? 영역 1에서 AC 중 C만 발현되면 암수 형성된다. 맞아 틀려. 19번 문제입니다. 123페이지 필수에 대해 19번 찾았어요? 영역 1에서 AC 중 C만 발현되면 암수 형성된다. 맞죠? 니은 돌연변이 1은 꽃받침 자리에 꽃받침이 형성되고 꽃잎 자리에 꽃잎과 수자리 수시 형성된다? 아닙니다. 도라이는 암수수암이에요. 그러니까 틀렸죠. 돌연변이 3은 꽃받침과 꽃잎만 형성된다. 봐봐요. 밭, 잎잎밭, 밭, 잎잎밭. 맞네요. 여러분 124페이지의 ABC 2 모델도 원리는 비슷해요. A 없애보고 B 없애보고 C 없애보고 D 없애본 거예요.
그 관계 파악만 잘해도 그 관찰력이 이 문제를 풀 수 있게 만들 겁니다. 여기 분명히 기관 정체성 유전자 ABCD 야생이 그렇게 된다. 이걸 근거해서 논술하나 다 ABCD 다른 전자다. 이걸 가지고 충분히 쓸 수 있거든요. 여러분은 내가 볼 때 이거 쓸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써 내려가는 연습을 해보시고 나중에 이제 뭐 궁금한 거나 아니면 도움이 필요하면 그거를 나한테 줘서 네, 도와줄게요. 좋았어. 이제 쉬다가 생명공학 들어갔다 했어요.